민지 혜성쌤 본 적 없니? 최근에? 못 뵀어? 아, 그 래퍼같이 생긴 쌤이요. 래퍼? 래퍼 같아? 래퍼야? 어? 왜요? 어? 딱 보이는 아니, 그냥. 아, 그게 해성공하고 그거 이미 제가 머리 떼기. 아, 그거 말고. 나 그거 체감 할 건데. 충전시켜놓고. 말고. 제가 또 뭐 했나요? 아니? 알려줬거든, 성이. 너의 극히는 포인트. 아, 진짜요?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 진짜요? 어. 야, 이번에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네? 핸드폰이 50%밖에 없어. 50분만에 껴요. 아니야, 배터리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수명이 좀 깎인다 그랬어. 근데 50%에서 충전하면 수명이 더 깎이지 않아? 아니? 어느 정도 말도 안 나오냐고. 일정 정도의 수준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어. 그게 몇 프로예요? 내가 알기로는 50%? 원래 30%에서부터 충전해야 돼. 50%는 안 돼. 나 3%인데? 너 15%까지 내려가면 안 돼. 그럼 배터리가 빨빨 닿는데. 나 저녁 되면 이제 15% 되는데. 자, 일단 함수 질문. 그럼 도대체 뭘 했어, 너는? 열심히 놀았어? 아유, 진짜. 41번, 43번. 1241? 41번, 43번. 오케이. 하율이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알겠죠? 이제 순서대로 좀 볼 거야. 번호 나오면 얘기해. 자, 41번은 fx. 얘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자, 얘의 정의역이 x바 0부터 6까지. 자, 이거. 치역은 y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b까지일 때 다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했어요. 그쵸? 자, 일단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잖아. 그치? 포물선. 근데 그때 축이 얼마니? 2분의 5. x는 2분의 5. 그럼 정의역이 우리 어디부터? 0부터 6까지니까 0부터 6까지 이렇게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는 거네. 함수값을. 그치? 당연히 0과 6의 함수값의 차이는 6이 더 멀리 위에 올라가 있겠죠? 대칭이 5일 때니까 가운데가 5잖아요. 2분의 5. 0, 5니까 얘보다 더 올라가 있겠지. 그치? 그럼 치역은 요때 함수값부터 요때 함수값까지. 맞아? 그 이때 함수값은 2분의 5 넣어주면 나올 거고. 그치? 6일 때 함수값은 6 넣어주면 A값 나올 거고. B값 나올 거고. 최소값 나와 있으니까 A 구할 수 있고. 그치? 네. 보다 커야 하면 작아야 한다는 1대1 함수일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 1대1 대응일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1대1 대응 상관없이 정의역이 이럴 때 그냥 치역이 이렇다고. 1대1 대응은 말 없잖아. 그냥 중3 문제를 썼다고 해요. 그렇지. 그냥 중3 내용의 문제인데 그냥 집합이랑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 뿐이야. 우리 부모는 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어. 우리 아까 했던 거 수열도 결국에는 걔네 수열이 정의역이 일정한 거라며 1차 함수 하겠다는 건데 그걸 그냥 좀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 의미를 좀 되살리는 것 뿐인 거고. 초등학교 규칙적인 의미상 그렇지. 그 다음에 43번.
집합 x는 1, 2, 3, 4, 5, 6, 7, 8.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 치역의 원소. 첫 번째, 치역의 원소는 몇 개? 얘는 7개고요. 그 다음에 나 F1 더하기 F2 더하기 F8까지 합은 42네요. 자, 이때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이네. 차는 6. 이라고 할 때 어떤 두 원소 A와 B에 대해서 FA, FB가 N이 될 건데 그 N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치역이 7개란 얘기는 정역이 X, 공역도 X,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니까 1, 2, 3, 4, 5, 6, 7, 8 중에서 다음과 같이 똑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하나씩 대응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치역이 7개란 얘기는 이 8개 중에서 7개에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결국엔 하나씩 다 따로따로 대응되다가 뭐만 어떤 거 2개만 같은 값으로 대응된다는 얘기인 거네. 근데 그 같은 값을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다 1대1 대응했다 쳐. 오케이? 그래 놓고 우리 뭐 찾아주면 되니까 합 구해서 어떤 게 중복되는지 찾을 수 있잖아. 높 1, 2, 3, 4, 5, 6, 7, 8 됐니? 그래 놓고 우리가 치역 7개를 얘네를 더하겠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이 중복됐다 칩시다. 그러면 1, 2, 3, 3, 4, 5, 6, 7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은 얘는 다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만큼 차만큼 나오겠지. 그럼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돼요? 근데 우리 1부터 8까지 합은 몇인데? 1부터 8까지 합은 방금 전에 우리 등차에서 배웠잖아? 9가 4개, 그치? 맞아요? 근데 42라고? 중간에 중복되는 거 하는 거에 잠깐만. 저거 치워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에서 7까지 있고 2에서 8까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케이스 2개 나눠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값이 안 나오네? 그냥 해봅시다. 그럼 얘네 뭐야? 지금 36인 건데, 그치? 36에서 우리가 42 빼보면 그냥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 다 더한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이면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얘랑 차만큼 나올 거거든? 근데 얘네는 2, 3, 4, 5, 6, 7, 8 이런 경우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뺐을 때 여기는 다 없어질 거고 중복된 만큼 나올 1이랑 어떤 값이 나올 거냐 중복된 값이
뺐을 때, 그치? 중복된 값은 10. 그냥 일일이 해줄게, 그냥.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최소값이 1이면 최대값은 6이 나올 수밖에, 7이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치역인 거네. 그러면 1, 2, 3, 4, 5, 6, 7에다가 어떤 값이 하나가 같을 거 아니야. 그 모르는 값을 우리 n이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합시다.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4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n 값은 여기 얼마? 28. 28. 넘어가면은 n은 14. 근데 얘는 만족해 안 해? 안 해. 이거 패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는 2부터 8까지겠네. 2, 3, 4, 5, 6, 8. 7 어디 갔니? 7, 8. 플러스 중복된 값, n. 얘가 마찬가지 42가 나와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n 값은 얘가 얼마니까? 35. 35니까 빼주면 7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응. 또 질문. 하루 몇 번? 64번. 집합 x는 x바 0부터 4까지 x에서 x로 함수고, 자 fx는 ax 제곱 플러스 b, 얘가 0부터 3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x는 x-3은 3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일 때? 1대 1 대응일 때 f1의 값은, 일단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쵸?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자 일단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 자, 얘는 꼭점 어디? 0,b 0,b에서부터 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현재 얘가 x는 3 1 때 x-3이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요렇게 직선 모양. 그럼 얘네도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모양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b값이 음수여서, 됐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왜냐면 얘 꼭지점이 0,b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니까 얘는 양수란 얘기인 거네. b가 음수면. 됐지? 두 번째 모습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b값이 양수이면서 얘가 위로 볼록한 모양 이렇게 나올 건데, 그때 3일 때 값은 얘가 여기 있는 요 x값과 동일할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네, 그래프가. 요 위쪽에서 대응되면 상관없는 거니까, 그치? 이해돼요? 근데 x가 요거고, 현재 우리가 f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도 x, 공역도 x에서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치? 당연히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되니 안 되니? 당연히 이건 안 되겠지. 공역도 x가 요 범위에서 나오려면은, 그치? 음수인 건 대응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이 노란색 모습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때 노란색 모습은 이 함수가 0일 때, x 0,b를 지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또 어디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 물론 3일 때는 값이 성립은 안 하지만
여기까지 와야, 3일 때 요 x가 4일 때 순간까지 와야지 얘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될 거 아니야. 그쵸? 해서 얘는 3,4 넣어주면 1인 순간까지. 맞아요? 자,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네. 오! 됐나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보면 3,1 대입해주면 9a 플러스 b는 1인 거니까, 그치? 그때 값은 나오니? 값은 안 나오는데 얘가 어디까지 나와야 돼? x에서 x 고요 범위인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4가 돼야 되는 거네. 1대 대응이려면. 그쵸? 그럼 b는 4일 거고 그럼 a는 9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하유됐어? 그래서 f1의 값은 어차피 1은 여기에 값일 거니까 f1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아 추운데? 추워요. 야, 지금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내일 10월이야 10월. 내일 영하 1도로 내려왔네요. 아씨 알고 싶지 않아. 나 추워. 생각만 해도 추워 지금 벌써. 네, 태생이 좋으세요. 이런 때가 다가오니까 수능도 좋네요. 오는 거죠. 수능 한파서 옛날 말이야. 수능 때 그만큼 안 추워 이제. 선생님 수능 볼 때 진짜 추웠어. 얼어 뒤지는 줄 알았어. 그때는 몇년 전이었는데요. 왜? 50년 전이다. 50년 전에 수능이 없었을 텐데요. 자, 또 질문. 몇 번까지 했었어요? 함수 다 했는데요? 오. 인서 하율이 더 질문. 많아? 아니면 더 안 풀었어? 하율이는 75번. 태건이는? 태건이는? 질문 없어? 지금 딱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의역이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은요. y바 y가 아니라 x네? 얘는 또 x야.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고요. 다음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가는 x 교집합 y가 어떤 것 x바 3부터 얘는 b까지. 다음 나는 1대1 대응. 그 다음 다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면 그 함수 값도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더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인 거네. x가 크면 y 값도 큰 거니까, 그치?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일단 우리 부동식에서 교집합 나왔으니까 부동식부터 풀어보면 얘네는 x바 얘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6까지. 그쵸? 그럼 부동식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네는 3과 어떤 값일 거야, 그치? 맞아요? 근데 얘네는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얘네 3, 8이겠네.
맞아요? 아니, 이거 마이너스네?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A는 얼마고? 일단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로 살 수 있고, 그치? 그 다음 B는? 그럼 3부터 8까지랑 1부터 6까지니까, 공통범위는? 3부터 6까지. 근데 B는 6.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 했어요. 그 말은 F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가함수란 얘기인 거고, 그치? 다시 말하면, X가 1부터 6까지 모든 실수에서 Y 어디부터? 3부터 8까지 모든 실수들 1대1 대응이고 그 함수가 증가함수를 내면 순서대로 다 대응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말뜻은 요거 두 개 종합해봤을 때 F1은 3이란 뜻 그리고 F6은 8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F를 먼저 찾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F가 몇 차식인지도 안 나왔네? F1이랑 F6 가는 거구나. 얘는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괜찮죠? 뭐? 문제 A가 있는데 A가 어디? 뭐 몇 번? 1229번에 1229번? 밑에 X가 2보다 크다의 A 어. 자, 일단 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러한 함수겠지. 2일 때 그 값은 3일 거고, 그쵸? 그럼 2x-a일 건데 2보다 클 때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응? 약간 문제 잘못 쓰여진 거 잘못 쓰여진 거 A가 아예 4 마이너스 루트 5. 4 루트 5 마이너스 a. 응? A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가 있고 A가 1이라는 원래? 어쨌든 이 밑에 거를 계산해보니까 A가 1이어야 마이너스 3하고 8 어떻게든지 A를 구하면 이게 x? y랑 교집합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며. 맞아? 물론 이렇게 사이일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b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 어차피. 근데 8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한번 해보면 얘는 8밖에 안 나올 거라고. A가 잘못한 거로 설명해. A를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잠깐만. 1229번? 어떻게 푼 거지? 이거에
잠깐만. 아, 둘 다 두가 들어있구나? 아, 내가 못 봤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그거 둘 다 2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르면은 함수 공지 안 하는 거니까. 그 A를 구하라는 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a는 구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같다라고 약간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냥 부동식 잘못 봤네. 자, 다음. 함수 더 질문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1300) 13번? 자, 함수 개수 구하는 거네요. 자, 집합 x는 1, 2, 이거 하고 해줄게. 1, 2, 3, 4, 5.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6, 7. 자, 여기에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랬죠? 그 말은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란 얘기인 건데, 첫 번째 가는 조건이 뭐라고? 첫 번째 조건은 F4는 5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X1과 X2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마찬가지 함수 값도 그 대소관계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가함수입니다. 그치? 그럼 어렵지 않잖아, 얘는. 그려. 1, 2, 3, 4, 5. 결국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정역 원소들이 대응될 수 있는 함수 값들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된댔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4는 5라고 정해줬고, 그치? 그러면 1, 2, 3들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 5보다 작은 값에 대응돼야 돼, 그치? 그럼 이 중에서 3개에 대응되면 되는 거네.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1과 2는 당연히 함수값이 당연히 2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고.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그 만족하려면 4개 중에서 일단 3개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1, 2, 3 대응시키면 되잖아. 다음 5는 얘보다 정역의 원소가 더 크니까 얘보다 큰 함수값에 대응돼야 되겠지. 몇 개? 2개. 네. 그냥 64번은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러면 6개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4개를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하면 우와. 그렇지. 얘가 그럼 순서가 뒤섞여 버리니까. 그럼 봐봐. 64에서 안 된다 어차피. 잠깐만. 64. 64. 64. 그치. 64 해주면,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겠네. 지금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럼 빼버리는 게 좀 더 편하다. 근데 이렇게 가장 가는 게 가장 심플하고, 알겠죠? 다음 10번은, A에서 A로의 함수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치. 요거 또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A 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A에서 A로의 함수고, 첫 번째. F는. 다음 두 번째. A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더라. 이 의미 못 알고. 이 함수. 원점 넣지. 그쵸? 즉, 얘도 그려. 어차피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럼 봐봐. 우리 f-2는 대응될 수 있는 값이 몇 개니? 몇 개니? 조건 없잖아. 그냥 요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함수 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고. 그치? 얘는 5가지. 돼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이가. 마이너스 2가. 근데 요거의 결정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지. f-2는 마이너스 f2랑 같은 거니까. 그럼 얘의 값이 그냥 결정되는 거라고. 얘에 따라서.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일단 5가지. 마이너스 1도 몇 가지? 마이너스 1도 5가지. 얘네들 같으면 안 된다는 말 없었잖아. 그냥 우리 함수 구하는 거야, 지금. 그쵸? 그 다음 0은 몇 가지? 한 가지. 왜? 한 개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얘도 5가지. 1대1 되는 건 없잖아. 그쵸? 괜찮아? 얘네 둘만 요거에 의해서 얘네가 결정되는 거라고. 자동으로. 그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 2도 한 가지로 정해져 버리는 거지. 했니? 오, 잠깐, 미안해. 0. F0은, 미안해, 얘들아. F0은 마이너스 F0과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는 그냥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 한 가지. 미안해. 이해됐어? 또 질문? 하율이는 더 질문 없어? 민서는? 한 문제? 안 풀었어? 일단 여기까지. 부조리 문제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오늘 할 거도 내용이 좀 어려워.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특히 얘네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합성함수는. 지금 여기를 지금 드림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합성함수가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걔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알아서. 제일 재밌어요? 볼게, 그러면은. 기대도 되지? 그렇죠. 아마 오늘 하면은 합성함수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와, 합성함수만 이어도 내용이 많아서. 함수 되게 많아. 진짜 헷갈리는데. 합성함수. 그래서 주말에 좀 부지런히 했었어야 돼. 부지런히 놀려다녔지.
너희, 이번에도 또 나한테 또, 너 영어 4개나 못하는데. 아니에요. 숙제해야죠. 숙제해야죠. 아, 이거 봐. 나 이제 내 손에서 그냥, 그냥 놔버릴게, 그냥. 알겠지? 아니요. 너도 영어 보고 싶어? 이번에 재밌는 거 4개나 해요. 몰라, 나도. 자,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내가 쉽게 말하면 얘 뭐라 했었어, 내가. 합친 거? 그래, 합친 거. 그래,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합친 거? 안에 넣고. 안에 넣은 거. 어떤 함수의 치역이 또 다른 함수의 자역이 되는 함수. 자, 어떤 함수 F랑 G라는 함수가 있대. F라는 함수는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 F라고 한 거야. 그리고 G라는 함수는 Y가 정역이고 Z가 공역이어서 Y에서 Z로 되는 대응되는 함수를 우린 G라고 했대. 근데 그 두 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우리 이거 알아보고 싶었던 거라고. 현재 그거를 합쳐서 그려보니까 아 이런 꼴로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그 X가 Y로 갔다가 그 Y에서 Z로 대응되는 이러한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얘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X에서 바로 Z로 대응되는 그러한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라고. 그게 뭐라고? 합성함수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 때 얘기했잖아. 미국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걔네가 뭐 중간에 거쳐서 공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우린 공유해서 갈 거 아니라 바로 직항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경로를 알고 싶은 게 합성함수라고. 오케이? 가다가 일본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가다가 미국은 안 들리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몰라. 어쨌든 알겠죠? 즉 그래서 우리가 그 합성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얘는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합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때 얘는 정역의 원소가 X라면 그때 대응되는 치역의 원소는 Z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얘가 합성함수. 오케이? 근데 그 순서는 얘가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죠? 즉 얘네를 우리가 다시 함수값으로 표현해보자면 X에 대응되는 함수값 뭐가? Y가 G라는 함수의 정역의 원소가 돼서 그게 대응되는 값이 요 Z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Y는 다시 F라는 규칙을 타고 정의어 원소가 X일 때의 함수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는 결국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G라는 함수에 fx라는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그게 대응되는 함수값 z로 대응되는 게 합성함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돼요? 해결이 되죠? 이게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보면은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는 함수값으로 우리가 바꿔서 보는 게 가장 심플해. 그래서 얘네 순서는 요 뒤에 있는 x랑 가까운 정의역이랑 가까운 함수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바깥의 함수 계산하고. 알겠죠? 요게 합성함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합성함수는 과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질을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우리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연산이야. 함수끼리 연산한다고 보면 돼. 그 함수니까 연산이니까 얘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교환 법칙은 얘가 얘 들려서 얘로 가는 거고, 그치? 얘는 여기서 얘 들렸다가 얘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근데 걔네들은 당연히 같아질 수가 있겠니, 없겠니? F랑 G랑 정의역 자체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개의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아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성립하잖아.
근데 얘는 애초에 정의역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거는 세 개의 합수가 있어서 세 개를 다 합성했을 때 얘네를 먼저 합성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F를 합성하는 거나 얘네들은 그 값은 어때? 얘네들은 같더라. 왜냐면 그 순서상의 차이만 있는 거지 계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F, G, 거꾸로 해야지. H 보내니까. H, G, F. 자, 이렇게 봤어. 얘는 의미하는 게 G라는 원소에서 얘에 따라가서 F를 갖다가 거기서 얘는 H랑 합성한 거잖아, 지금. 아니지? 얘 먼저 가고. 그치? 그럼 H에서 그 함수가 대응되는 요 값으로 가는 거잖아, 결국에. 네, 그렇죠. 얘네 먼저 합성하면은 얘는 정의역이 얘일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지. 그쵸? 근데 그거를 다시 H랑 합성했대. 그러면은 H에서 얘 들렸다가 얘로 가는 거 찾는 거잖아, 지금. 그쵸? 결국 얘라고, 그치? 결과값은. 마찬가지 얘도 보면은 얘는 먼저 얘네들이 합성했대. 이거를 먼저 합성했다는 뜻이야. 여기 정의역에서 얘 거쳐서 얘로 갔어. 됐니? 그리고 다시 그거를 뭐랑? F랑 합성했다고. 거기에 다시 F를 따고 간다고.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물론 모두 똑같고 정의역도 똑같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더라. 세 번째, F랑 우리가 어떤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 얘는 뭐가? F라는 함수가 된다. 반대로 항등함수랑 F랑 합성했을 때 얘는 F라는 함수가 된다. 즉, 요 말 뜻은 항등함수는 누구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건 거죠. F, X, I, X. 그치? 밑에 거는 I, fx. 자, 이거인 거지. 함수값을 표현하면. 근데 얘는 어차피 얘 누구로 하기 때문에 x 대입해주면 x가 나오니까 결국엔 fx. 그쵸? 얘는 fx가 나왔는데 정의역이 fx면 항대함수는 마찬가지 공역도 치역도 fx일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합성함수를 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유일한 경우는 지금처럼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 오케이? 물론 저 뒤쪽에 가면은 또 나올긴 할 건데 그거는 항상 만족하진 않아. 좀 달라. 알겠죠? 어쨌든 우리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라는 얘기. 괜찮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1329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두 함수 x가 1, 2, 3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네. 1, 2, 3 자, f는요 그 규칙성이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요. 그럼 g라는 함수는요 얘네는 1, 2, 3에서 얘가 3으로 얘 2로 1로 2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건 G 합성 F 얘가 3 더하기 F 합성 G 얘도 3 얘는 당연히 같지 않겠지.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치? 자, 그럼 얘네부터 한번 봅시다. 얘네가 의미하는 건 무슨 뜻?
먼저 누구부터? f라는 값을 규칙을 타고 그 치역이 다시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그 함수 값이 얼마냐? f3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 g1은 3인 거네. 그래서 얘는 3. 돼요? 다음 더하기. 자, 얘는 누구부터? g라는 먼저 규칙을 타고 그 나온 함수 값이 다시 f의 정의역이 돼서 나오는 함수 값. f3은 2고, g3은 2고, 그 값이 다시 f의 정의역이 돼서 따라가면 얘 또한 3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얘는 좀 특별히 정의역, 교환 법칙이 좀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함수겠네, 그치?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값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함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애들이 합성함수 처음 배울 때는 순서가 틀리니까 그 순서만 조금 조심합시다. 민지 알겠니? 민지 보니까 또 숙제가 많아지니까 또 바빠. 지금 또 안 듣고. 그치 민지야? 자, 1340번. F는 x 플러스 a. 3. g가 a구나. gx가 2x 플러스 a. 라고 했을 때, f 합성 g의 2는, 얘는 10이고요. 이때 G 합성 F에 A를 대입한 값은 얼마입니까? 어렵지 않네요. 일단 얘부터 우선 정리해보자면 얘는 누구부터? 정의역 원소 2가 먼저 G라는 함수 타고 가고 그때 나온 함수 값이 F의 정의역 원소가 됐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10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일단 G2는 4 플러스 a니까 얘가 다시 f의 정의역 원소가 되는 거네. 그 값은 넣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7인가요? 그게 현재 10인 거지? 따라서 a는 얼마? 3. 따라서 우리가 얘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f, 3 얘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네요. a가 3이니까. 그러면 f3은 6이니까 6. 그럼 G6은 12 플러스 3, 15. 되죠? 처음에 합성함수 그냥 함수값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1344)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 합성 f가 뭐일 때? x 플러스 4일 때 f5의 값을 구해라. 됐나요? 현재 fx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냥 1차식인 것만 알지, 그치?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함수부터 구해봐야겠네. 자,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알려줄게. 그럼 얘는 fx가 다시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쵸?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fx가 다시 f의 정의역으로 돌아간 거니까. 일단 겉에 거부터 쓰자. ax 플러스 b. 맞아요? 근데 그 정의역에 누가 들어간다고? fx가 들어간다고. fx가 들어간다고. 맞아요? 근데 그 fx가 뭐야? 문제 나와 있지? ax 플러스 b. 자, 여기까지 돼? 바로? 근데 그게 x 플러스 4니까
현재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 얘네는. 그럼 a 얼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 돼버리니까 어떻게 안 돼? 안 되죠. a는 그냥 플러스 1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빨라? 괜찮아? 민지 돼? a가 1이면 얘는 b 플러스 b니까 b는 얼마? 2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F5는 5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7. 괜찮나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봐볼게. 자, 지금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랑 똑같아?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엔 같은 정역의 원소가 들어갔을 때, 그치?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대입해서 구해도 돼. 문자 두 개니까 그 두 개 대입하면 나오겠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은, 자, 같다는 거, 함수가 같다는 거는 결국엔 뭐야 하면, 정역 원소가 0이라면, F 0, 얘가 4인 거잖아. 0 대입하니까, 그치? 0 대입하니까 얼마? B지. FB가 4.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0이 되는 x값을 좀 찾기가 좀 쉬워. 그럼 요거 방법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수가 같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 좀 잘 기억하고 있느냐, 요거를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알겠죠? 네. f가 g가 다음과 같이 fx는 ax 플러스 3,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합성수 g, 합성 f가 정의가 되도록 얘가 정의가 돼야 돼. 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가 되려면 일단은 뭐라 했어? 얘네는 어떤 f라는 규칙을 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가 g라는 함수의 규칙을 타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여기서 나오는 대응되는 뭐가? 함수값이 다시 g의 정의역이 돼서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값을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데 있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일단 정의역의 원소가 있어야 되겠네. 그 말은 얘가 정의된다는 의미는 함수값, 즉 f의 함수값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돼? g의 정의역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부분집합.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랄까? 이렇게? 이해돼? 그럼 우리 F라고 하는 거는 현재 뭔지 모르니까 좀만 다 나타내 봅시다. 그 값은 A 플러스 3, 2A 플러스 3, 3A 플러스 3. 요 값이 다시 GX의 정역이 돼야 된다고. 얘가 GX의 정역은 다시 어차피 1, 1, 3일 거니까. 1, 2, 3. 됐어요?
인사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A 값을.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3이 1일 때, A 플러스 3이 2일 때, A 플러스 3이 3일 때 해서 A 값 찾을 수 있잖아. 첫 번째, A 플러스 3이 1일 때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니까 그때 함수 값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가 얘 부분집합?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쵸? 두 번째, A 플러스 3이 2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치? 그럼 그때 함수 값은 2, 1, 0. 마찬가지 이번에도 부분집합 안 되네. 그쵸? 세 번째, A 플러스 3이 그러면 3일 때는 A가 0이란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 말은 A가 0이면 무조건 3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부분집합 되네. 괜찮아? 일단 포인트가 요거 정의역이 되기 위해선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알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만약에 함수값이 나왔어. 근데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없는 원소야. 그럼 얘가 갈 곳을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가 그래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갈 건데 그 공유를 아프리카 가서 하겠대. 아프리카 갔어. 거기서 미국 가는 게 없으면 미국 갈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갈 곳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케이? (1351번) fx는 2x-3 그 뭐야 하율이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뭐야 산삼이 다일이 팬미팅이 결정됐어요. 네. 어떡하지? 특별히 선생님이 선생님 와이프가 안에 허락해 주겠대. 근데 쌤 와이프는 없고 다일이만 보래. 쌤 아들을 얘네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 건 알아. 나 그게 걱정인데 내가 만나서 오염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진짜 김민지 때려. 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이쁘게 클 거예요. 자 다음에서 F 합성 H X가 뭐일 때? GX일 때.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그쵸? 아까는 FF 합성했을 때가 나왔잖아. 그치?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먼저 누가 H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다시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됐을 때 그 함수가 결국엔 GX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럼 정의역 원소가 HX니까 넣어주면 2 곱하기 HX 빼기 3은 얘가 GX 얘네랑 같아야 되는 거지. 되죠? 끝났네.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야? H 대입해 그냥. 물론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궁금한 게 H2잖아. 2 곱하기 H2는 빼기 3은 1. 따라서 H2는 4니까 얘 2네요. 오케이. 요거 대입 안 하고 정리해주면 식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 HX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대입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F 합성 G가 H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네 그것도. 근데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알겠죠? (1358) F 합성 G 얘네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hx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F 합성 G 합성 H 얘의 정의역 원소가 4일 때 값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얘네들이 합성한 건 알잖아. 근데 우리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니까?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얘네들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 거네.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얘의 정의역 원소가 4일 때 순간인 거니까. 그럼 얘는 먼저 4부터 계산. 얼마?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씁시다. F 합성 G 라는 함수의 정의역 원소가 F4, H가 아니라, F가 아니라 H. H4. 자, 이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 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아니지, 무슨 서예요? 15니까. 그쵸? 그러면 그 15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43? 괜찮아요? 여기에 나오는 함수값이 얘 정의역되는 거니까, x값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1, 3, 6, 2) 오늘 보아하니까 합성함수 다 하기가 힘들 것 같네.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렵거든.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x 플러스 2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때 f1은 5 G 합성 F는 F 합성 G 같을 때 F 합성 G의 마이너스 3 얘는 얼마입니까? 됐나요? 자, 일단 두 함수가 같다며 교환법칙 성립한다며, 그치? 그럼 저거 그냥 써도 돼. 즉 얘가 무슨 뜻인 거야? F의 함수값이 G의 정의역일 때 함수값 오면은 GX의 함수값이 FX의 정의역에서 나온 함수값 즉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게 넣으면은 FX가 다시 GX의 정의역으로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더하기 B인 거고 얘는 오면은 GX가 F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네요. 돼요? 그래서 개수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상성만 비교해보면 B 마이너스 2는 AB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치? 뭐야? 여기서 F, 요거 이용해서 먼저 A는 구할 수 있겠네. A 얼마요? A 3 나오네요. 3 나오네. 그치? A가 3인 거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자, 함수값이 같다며. 함수값이 같다며. 그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F1은 5야. 1 넣어볼까요?
아, 근데 이왕이면 우리 0부터 찾아봅시다. 0 대입했을 때 값이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 함수 값과 이 함수 값, 그치? F0은 2. 그럼 다시 말하면 G2랑 G0은 B. 그래서 F, B. 자, 요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네. 괜찮아? 근데 G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 거고, FB는 AB 플러스 2인 거고, 이게 바로 나오는 거지. 알겠죠? 요거 이용해서 A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아요? 태건씨, 오케이? 그래서 0 나오는 값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좀 더 계산이 좀 편해지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자, A는 1, 2, 3, 4, 5. 그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얘네가 1대1 함수래요. 일부 나타나는 거래. 자, 그럼 F 합성 F5가 자 2일 때 F 합성 F의 4. 그럼 요거는 어차피 정의역이 자연수가 있잖아. 그럼 함수를 그려도 돼. 1, 2, 3, 4, 5. A 1, 2, 3, 4, 5. 합성한 거니까 그 합성 함수를 두 번 그리면 되겠죠. 1, 2, 3, 4, 5. 첫 번째 주어진 거는 얘는 뭐라고? 아, 처음에 5가 어딘가에 타고 가서 나온 함수값이 2라는 얘기인 거야. 5에서 2로. 그치? 근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 1일 때는 얼마로? 1일 때는 1로 대응되고 2일 때는 얘가 5로 대응되고 그치? 3일 때는 3으로 대응되고 있네. 맞아요? 근데 얘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니? 그치? 2 또는 4로 가야 되는데 봐봐. 얘가 만약 2로 갔어. 얘는 2가 5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5가 나와야 된다고. 그치? 따라 안 되고 일단 여기도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야지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네. 됐어요? 그럼 얘가 2로 가는 건 안 되고 그럼 나머지 어디 가야 돼? 얘가 4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 다음 4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4가 어디로? 2로 대응되는 규칙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함수가 정해지겠지. 괜찮니? 이게 문제에서 찾는 거는 F 합성 F의 원소가 4일 때는 2로 갔다가 얘가 5로 오니까 함수값은 5예요. 됐어요? 저거는 뭐 규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그래프로 따져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일대일 함수가 하니까 얘네들은 좀 더 편하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치?
선생님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시험 대비 시작이야. 씨. 어디요? 중등부 3학년. 이제 시험 끝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주말에 나오잖아. 이제 너네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주말 나와야 돼. 그래서 일정은 너네 어차피 토요일 날 나오는 김에 보는 게 좋잖아. 아니면 따로 나올 거야? 따로 나올 거야? 상관없어요. 그래? 민서도 올 거야? 아직은 몰라. 일정은 정해야 돼. 오시면 가야지. 하율이는 별로 관심 없지?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었나? 선생님 아들이 아니지. 선생님 와이프가, 아내가 아들 이제 1년 동안의 일을 좀 기록한다고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었어.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상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고 그거를 맨날 와서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다음부터 맨날 실물 보고 싶다고. 코멘트가 제일 재밌어요. 코멘트 재밌겠네. 나도 재밌어. 나 보면서 웃어, 나도. 근데 나 보면 내 거 사진도 이상한 사진 많더라. 근데 그거 다 허락받고 올린 거야.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막 떡실실한 것도 있던데. 나 찍은지도 몰랐어. 이런 딴 얘기 해주면 얘 눈이 바짝바짝 한다니까. 딴딱한다. 자, n은 1, 2, 3. 아이고, 등등등. 자, 우리 항상 봐. 합성함수 나왔을 때는 이런 꼴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애초 바꿔버려. 무슨 뜻인 건데? 자, 요런 거잖아, 지금. 여기에 정의역 원소가 들어갔을 때. 그치? 그럼 뭐야? 함수 값을 그 다음에 다시 F에 계속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 전에 함수 값을. 그치? 맞아요? 자,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F50번 합성한 K 값은 20이다.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미쳤다고 이게 50번을 다 합성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그치? 내가 항상 좀 적당히 좀 큰 수 나오면은 뭐라고? 항상 규칙성 찾은 문제라고. 점점점. 알겠죠? 그럼 규칙을 어떻게 찾아볼까? 합성 한번 해보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함수 값을 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좀 편할 건데 얘는 정확히 함수 값이 안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합성하면서 하자. 자, F1 얘는 X-1인 거고. 그치? 그럼 합성을 한번 했대. 그럼 어떻게 되는데? X 자리에 똑같이 fx가 들어간 거니까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그쵸? 다음 F3 세 번 합성하는, 두 번 합성한 거지? 자, 요거는 X 자리에 다시 또 X-1이 들어간 거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그 규칙성이 좀 보이죠? 점점점점 F 그러면 50은 어떻게 되는데요? 얘는 X-50 그게 20이라고 그럼 그걸 만족하는 K의 값은 70인 거네요. 오케이. 또 얘처럼 이게 쭉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반복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항상 반복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똑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찾으라 했어. 그럼 걔네가 다시 한 번 더 얘네 반복되는 거니까 그 패턴을 찾아봤을 때 알겠어? 주기성을 갖는 것들이 존재할 거니까 웬만하면 주기성 갖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주기성부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81번. 개인적으로 합성함수 하면서 제일 쉽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문제지. y는 x. 지금처럼 얘네 함수값이 있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 얘 a, 그때 얘 b, 그 다음에 c, d, e. 됐나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 합성 F. 여기에 D 들어가면 누구 나와?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함수 값을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하자고. 헷갈리니까. 여기 뭐니? 그 판단의 기준은 y는 x라는 직선인 거지? 얘가 a, b, c, d인 거네.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보자. 얘는 첫 번째 FD는 얼마나 나오고, 이제는 이제 FX 봐야 되는 거지? FX의 그래프로 봐야 되는 거지? 얘가 Y는 FX. 그럼 FD는 얼마? C인 거네. C인 거네. 다시 C가 그럼 F를 타고 가면은, 그때는, B인 거네. 여기까지가 B인 거네. 마지막으로 F를 또 한 번 더 타고 하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A가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86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끝냅시다. 뒤에 보니까 합성하면서 실근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실근 구할 줄 알려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정의역이 1, 2, 3, 4. 자, 다음 함수 fx는 3, 4.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그 관계식, 대응 관계는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4는 4로 이렇게 대응되고 있대요. 자, 이때 우리가 F 2024 1에서 빼기 2025.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값 물어봤잖아. 그쵸? 그 함수값으로서 우리가 주기성 파악하자고. 일단 첫 번째 1은 얼만데? 2 나오네요. 그쵸? 그럼 두 번째 1은 얼만데? 타고 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얘는 3 나오겠네. 맞아? 다음 세 번째 1은 한 번 타고 가고 두 번 타고 가고 그 다음 세 번 타고 가고 다시 1 나오겠네. 그치? 정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졌어? 얘네 뭐라고? 요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2024는 3개씩 반복된다는 거 우리 알았으니까 얘네는 몇으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되니? 7이니까 8이네. 나머지 2죠. 얘 요거랑 똑같다는 거지? 3. 맞아? 얘는 2, 2, 5. 9니까 3의 배수. 얘는 나눠 떨어져. 마지막 1인 거네요. 오케이? 합의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 요 그래프 그리는 거 갈 거니까 이거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걔네들 아마 이거 건너뛸 수도 있어.
일단 여기까지 오늘.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